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뭐 정치적인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학의 등장과 같은 어떤 학문적인 변화들까지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하면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까지 배워봤었는데, 이러한 탕평 정치 이후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영조, 정조 시대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신하들의 탕평정치 골고루 이 신하들이 등용을 하면서 이 신하들끼리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이러한 탕평정치를 시행을 했었는데, 정조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에서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냐? 바로 세도정치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세도정치. 세도정치.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 가문이, 특정 집안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해요. 세도정치. 즉, 왕이 아니라 또는 어떤 특정 신하들, 특정 지위, 특정 세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 가문, 하나의 집안에서 고위관직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잡고 흔드는,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우리가 세도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도정치가 어느 정도 이어지냐 해서 우리가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하는 요 시기 동안 왕이 순조일 때, 헌종, 철종일 때, 요 정도 시기 동안에 이제 세도정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세도정치의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가문이 바로 이제 안동 김씨, 풍양 조씨라고 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즉, 요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요 왕의 시기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와 같은 어떤 하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우리가 세도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도정치. 이러한 가문들이 그 당시에는 특히나 외척 가문들이었었고, 그래서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나라를 막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막 지들 마음대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즉 여러 가지 폐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왕권이 약화된다. 왕권. 즉 왕은 힘은 약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누가? 특정 가문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외척 세력들이. 왕은 있으나마나 그냥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그래서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딱 완쳐놔 버리고, 그 밑에 있는 외척 세력들, 안동 김씨와 같은, 뭐 풍양조 씨와 같은 그러한 가문의 특정 인물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그냥 나라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 정치도 혼란한 모습을 띠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당시 이제 폐단으로서 우리가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바로 매관매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자가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관직을 사고 판다는 소리예요.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누가 파겠어? 그렇죠. 안동 김씨, 뭐 풍양조 씨 같은 이러한 권력을 쥐고 있는 요 집안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끌어모으기 위해서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뭘 합격을 해야 돼? 과거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능력을 보는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아니라 그냥 뇌물 바치면 되는 거야. 뇌물 바치면 돼. 뇌물 바쳐서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외척 가문, 뭐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안동 김씨의 높은 고위 관직 사람한테 뇌물 쓱 찔러주면은 그냥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고 지방에 수령이 되고 지방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탐관오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듯이 뭐 공명첩의 남발을 우리가 예시에 들어온다 했죠. 우리가 공명첩 앞에서 배웠었죠. 그렇죠.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고. 한마디로 이런 거 그냥 돈 주고 파는 거야. 돈 주고 이거 하나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원, 뭐 1억이다 이렇게 팔고 거기에 이제 이거 산 사람이 자기 이름 적으면은 그렇지 나는 딱 관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탐관오리가 되는 거야. 탐관오리. 한마디로 국가의 정치를 제대로 하고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득만 챙기는 이러한 잘못된 관리들이 된다는 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을 주고 국가의 관직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관직에 있을 동안 본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보면 매관매직이 일상화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돈을 주고 관직에 오른 탐관오리들이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세금 막 과도하게 거르면서 여러 가지 횡포를 벌이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게 된다는 거. 만연해 있게 돼. 이렇게 폐단이 심해지다 보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게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삼정. 즉 삼정 세 가지의 정이 문란한 형태로 문란한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정, 군정, 환곡이에요. 즉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형태, 요 세 가지의 세금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를 이제 매관매직을 통해 국가의 관리가 된 탐관오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요 삼정의 문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오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별표도 쳐놨는데 그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정부터 살펴보면은 전정부터 살펴보면은 전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토지에 거두는 세금이에요. 토지에 거두. 이 토지에서 농사 짓고서 나온 생산량의 일부를 걷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정해진 규정대로 원래 딱 정해진 양만큼만 걷어가면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영정법에 따라서 뭐 1개월당 4도 이 정도를 걷어간다 했었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족한 거야. 이건 너무 조금이야. 입에 풀치. 간에 기별도 안 돼. 그러니까 각종 잡다한 세금을 그냥 여기다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훨씬 많이 걷어가 버려. 뭐 요거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내야 되네. 또 뭐 다른 누군가에게 왕에게 또 조금 추가로 내는 것도 내야 되네. 이 말도 안 되는 명목들을 막 다 갖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원래 사도만 내면 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막 20도를 넘게 내라고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살기 좋겠어. 당연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전정의 문란이고, 그 다음은 이제 군정인데, 군정. 우리가 군정은 이제 군포, 즉 군인들과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균역법에 따라서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라고 했었죠.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필로는 부족해. 더 꽂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폐단들이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요.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해가지고 군정을 걷어가는 걸 우리가 황구첨정이라고. 여기서 이제 황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엄마 젖을 무는데 이 젖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젖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이 계속 이렇게 누리끼리한 황색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황색 잎 요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뜻하는 그 당시의 말이었어. 지금은 뭐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을 황구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군포를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만 부과가 되는 거였었는데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들 16세 이하 막 4, 5살 어린아이들에게도 군대의 의무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으로 따져도 20살 이상, 20살 넘어간 남자들이 이제 군대의 의무에 따라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막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군대의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너 군대 안 가는 대신 돈 내라고 하는 거. 이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더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백골징포라고 하는 것은 백골징포, 백골, 머리가 희게 된다. 백골, 머리가 흰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군포를. 우리가 60세 넘어가면은 이제 나이가 있다. 더 이상 이제 군역의 의무, 더 이상 군포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군대를 갔다 왔고 나서 뭐 예비군 이런 것이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군대의 의무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군대랑 조금 이제 멀어지는 빠빠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도 군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너 군대에 갈 의무 있어.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대신 돈 내. 라고 하면은 이건 뭐 그냥 화 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역에 군대의 의무,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군포를 걷어가 버리고, 이렇게 군포를 많이 걷어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안 내려고 그냥 막 도망가 버려. 그러면은 도망간 사람의 이웃 인자를 써가지고 이웃에게 걷어버린다던가 가족, 친척들에게 걷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너 도망가봤자 너 가족한테 군포 걷고 네 이웃한테 군포 걷는, 어떻게든 그냥 걷어가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걷는지 상관없다. 무조건 걷기만 하면 돼. 무조건 군포 걷기만 하면 돼. 돈만 버는 돼. 이런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황곡이 되는 거예요. 황곡. 우리가 요 황곡이라고 하는 것은 춘대 추납이라고 해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한다 하는 거. 우리가 앞서 고구려 때 배웠던 진대법이랑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진대법도 이제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실시된 제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농민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먹을 게 없을 시절인 봄에 곡식을 국가가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해서 갚아라라고 하는, 빈민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구제의 제도가 우리가 황곡이라고 했었죠. 황곡. 춘대 추납 빈민군제 제도.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황곡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황곡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혼란하게 어지럽게 이루어져. 즉 탕가놀이들이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돼버린. 어떻게 활용이 되냐라고 하면은 고리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사채업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높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거야. 높은 이자로, 요게 빌리다라고 하는 한자예요.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요거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굉장히 낮은 이자로 갚아라라고 하는 게 황곡인데, 이 이자를 그냥 막 늘려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봄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원래는 이자가 막 진짜 작은 막 1% 정도였어. 근데 갑자기 이 황곡의 이자를 갑자기 막 50%, 막 30%, 막 70% 늘려버리는 거야. 1,000만 원에 70%면 뭐야? 1,700만 원을 갚으라는 소리야, 1년 사이에. 아니, 1년도 아니죠. 뭐 거의 봄에서 가을이면 뭐 거의 한 8개월 사이? 8개월, 뭐 10개월 사이에 1,000만 원 빌렸는데 1,700을 갚으라는 거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백성들은 힘들어 죽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자가 갑자기 막 높게 받아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이자가 높으니까 백성들이 요거를 아예 안 빌리려 그래. 내가 먹고 죽어도,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죽고 말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먹겠다. 그럴 테니까 안 빌릴게.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냥 강제로 빌리게 해버려. 그냥 막무가내 내는 거야, 막무가내. 이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그냥 살기 힘들고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망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부터 세도 정치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관직들, 관리들이 탐관오리가 되어가지고 막 백성들 괴롭히고 이러면은 나라가 잘 흘러가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삼정의 문란의 이러한 형태가 조선 후기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굶어 뒤지느니 그냥 한번 싸우고 뒤지겠다. 한번 싸우고 죽겠다. 요런 입장, 요런 마인드로 이제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너무나 중요하니까 특히나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삼정의 문란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전정, 군정, 황국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삼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혼란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